사실 그 식물은 옛날하고 달라서 우리가 요즘은 많이 그 알려고도 하고 또 궁금해서 또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풀 한 포기 또 나무 하나 또 열매 하나 관심을 가지다 보면 우리 주위에 그 음식이 되고 또 약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리산 고분군에 대해서 그 식물 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그 함안군의 북쪽과 서쪽에는 아시다시피 그 낙동강이 흐르고 또한 함안은 배후 습지도 많고 하는 그러한 자연이 그 환경이랄까 이런 것들이 아주 우수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쪽과 남쪽은 700m 이상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형태의 분지를 이루고 있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분군은 찬란한 가연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산이고 남북으로 약 600m의 주 능선과 8개로 뻗어 있는 능선이 있고 면적으로는 약 52만 7천 입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평수로는 아마 그 16만 평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마리산 고분군 주변에는 다양한 식물군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 또한 그 외래수종의 침입이나 또 대나무라든지 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과거에는 상당히 그 식물들이 그 교란도 많이 일어나고 또 외래 식물들의 침입에 의해서 고유의 종들이 사라져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역 문화 유산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과 지역 관광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리산 고분군의 식생 또한 자연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또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한 조사를 한 결과를 오늘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식물은 선생님들 잘 알다시피 온도 특히 수분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식물을 조사하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이 이러한 기온을 반드시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 한 10년간의 기상을 한번 보니까 함안군의 평균 기온은 약 한 13도 정도 됩니다. 우리 온대 남부의 평균 기온보다 좀 높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최저 기온은 한 7.5도 정도 되더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는 우리나라에 약 한 200mm 정도 오는데 우리 함안군은 1300mm 정도 이렇게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온도, 습도, 또 일조량 다 여기다가 포함을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리산 고분군의 식물을 파악하고자 우리는 6개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상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구현 나눈 것들은 이렇게 다 표기를 해놓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식물이 초본, 목본, 날 것 없이 316종류가 이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보면은 이제 고사리 종류가 한 이렇게 정도, 침엽수 종류가 한 13종 정도 이렇게 나왔고, 활엽수가 한 302종이 이렇게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316 식물군이 출현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식물들, 우리 그걸 갖다가 기화식물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화식물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자료를 우리가 정선생님도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들어온 식물들을 이렇게 보면 약 한 35종 정도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식물들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얘들을
그 보면은 그 기와유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도시화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11.6%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평균 기와율은 10.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안군 마리산은 상당히 그 많이 사람들이 이용한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특산식물이 있는데 특산식물은 이렇게 그 벌개미치라든지 그다음에 그 저기 오동나무라든지 버드나무 은사식을 해가지고 네 종류가 이렇게 그 출현했다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국유학적 특성식물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 그 국유학적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희귀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귀식물도 6종류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그 측백나무, 주모, 목련, 왕건나무 이런 것들인데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희귀식물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거 옮겨 심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라져간다고 봐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귀식물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우리 마리산 고분군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이제 가해집과 향나무인데 가해집과 향나무는 사실 어디 가도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향나무는 거의 다 가해집과 향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가해집과 향나무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름 자체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올 때 다 암나무만 들어왔습니다. 이 그 향나무 종류가 암나무가 있고 쑥나무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가해집과 향나무는 그 조경업자가 들어왔는데 가져와가지고 암나무 가지고 이게 이제 무성번식 산목이 잘 됩니다. 끝꽂이가 그런데 끝꽂이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향나무들은 거의 다 암나무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열매가 있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타가수분, 다른 향나무가 꽃가루가 바람에 의해서 수분이 돼서 열매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해집과 향나무는 우리 팔 알통같이 근육질이 숲에 이렇게 나무 줄기에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른 향나무하고 확연히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향나무가 있으면 배나무의 적성병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중간 기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한참 우리가 이제 도시가 이렇게 뻗어나갈 때 이제 배나무 그 밭이 있는데 그 주변에 학교가 들어서면 거의 다 초중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까지 이 가해집과 향나무를 조경수로 식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민하고 배나무 이제 그 농민하고 이렇게 마찰도 있기도 했는데 요즘은 약이 잘 나오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한때 그렇게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가해집과 향나무.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우리가 향으로서의 가치는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벌채를 하면 벌목을 해서 잘라보면 가운데 있는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소나무나 그 향나무나 그 부분은 그 죽어 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우리가 그 뭐 프라타누스나 또 그 감나무나 또 어떤 나무들이 거의 다 숲이가 어느 정도 그 썩어서 가운데가 드러나도 그 안에 부분은 원래 그 나무가 자라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심재라 그러는데 그 부분은 나무를 지지하는 역할만 하지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해집과 향나무는 벌목을 해서 우리가 잘라보면 가운데 부분이 빨갛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심재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향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 옛날에는 우리가 향불 피우고 또 그 제진할 때 그 향료로 썼던 것이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들어온 지는 한 100여 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강공사에 이렇게 있는데 그 거의 다 가지과 향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그 계시는데 요거가 곰소리라 그러고 옛날에 해송이라 그랬는데 이 곰소리고 요거는 소나무인데 봄에서 힘도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송편을 빚고 또 소나무 잎을 가지고 뭐 돼지고기나 이런 것도 우리가 수육할 때 쓰는 것들은 거의 다 요거를 합니다. 그럼 곰소는 안 돼요. 곰소는 송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면 보시다시피 이 곰솔은 요 맨 위에 있는 눈은 정화라 그러는데 이 정화가 회백색입니다. 회백색이고 우리가 참소를 사는 소나무는 이렇게 그 젓갈색으로 되어 있죠. 물론 숲이도 소나무는 저기 젓갈색으로 저기 빨갛습니다. 그러나 곰솔은 그냥 우리가 그 좀 껌다 할까? 아니면 그 뭐 저기 그 욱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곰솔하고 소나무하고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래도 박물관 대학에 오셨으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소나무는 꼭 이렇게 차별화가 된다는 것도 하나 알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있는 요 나무는 은행나무인데 아마 은행나무 이 꽃을 처음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래서 은행나무에 이 친구가 암꽃인가 이 친구가 암꽃인가 잘 모를 겁니다. 어떤 것이 암꽃인 것 같아요? 그 우리 학생이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거 편집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로 아마 암꽃을 위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나무는 그 암나무가 있으면 순나무가 그 저기 그 거리로 4km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래도 그냥 이렇게 지어낸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 우리 꽃을 보셨을 텐데 이 암꽃하고 쑥꽃하고의 보시다시피 컬러가 같습니다. 색깔이 같으니까 안 보이는 거고 5월달에 개화를 해서 이제 9, 10월 되면은 종자가 떨어지게 되는데 거의 보면 암꽃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열매를 열고 하나를 피하라고 하나 비워하고 그래서 그 은행은 굵은 이렇게 열매를 갖게 되고 또한 이 쑥꽃은 그냥 이 그 식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밝혀진 것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꽃가루가 그냥 이제 꽃가루 폴렌인데 다른 나무하고 달라서 은행하고 선생님들께서 잘 아는 소철은 정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밝혀진 그 나무 두 개가 그냥 그 폴렌이 아니고 정충을 갖고 있는 나무가 은행하고 소철이 되겠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는데 아무튼 은행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자웅이 줍니다. 그리고 은행의 수나무는 이렇게 약 한 그 45도 이상으로 이렇게 가지가 뻗습니다. 그리고 암나무는 은에서도 이렇게 그 수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얼마든지 식별도 가능하고 지금은 DNA를 가지고도 식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있는 거가 이 리기다 소나무인데 리기다 소나무는 그 잎이 3개입니다. 3개가 삼엽소선하고 소나무는 2개씩이죠. 그것도 잘 모르는 분 선생님들 계시던데 소나무는 반드시 잎이 2개씩 이렇게 그 속성을 하고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 이거 이제 그 집에다가 그 주택 옆에도 많이 심는데 그거는 소나무 잎이 2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부를
그 상징하면서 금술조라고 그렇게 식자기도 하고, 또한 소나무는 그 이제 씨앗을 심으면 발아다지만 만일에 소나무를 우리가 여기서 절단을 시킨다면, 여기서 절단을 하면은 소나무는 그 솔잎 사이에서 새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손이 끊기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 그럼 소나무는 그 솔방울이에서 그 종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종자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종자가 지금 좀 흩날려가죠. 날아가는데 그거는 자손이 번창하라고, 저 멀리 가서도 잘 살아라고 그런 또 그 일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소나무입니다. 리기다 소나무는 이제 그 북위에서 들어왔고 잎이 3개이고, 또 리기다 소나무는 그 솔방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붙어 있어요. 거기 우리 소나무 좀 그와도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이 노간주 나무가 되겠는데, 이 노간주 나무는 그 지금 보시다시피 이 노간주 나무는 또 소나무 밭에 많이 있습니다. 소나무 밭에는 반드시 노간주 나무가 있는데, 이 노간주 나무는 그 소콧두리를 그 옛날에 이용하고 딴 썰에도 이용했다는 건 그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그 빗자루 모양으로 아주 그 수형이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잣나무라 그러는데, 여기 그 이 성잣나무는 우리나라 성잣나무가 있고 그 일본 성잣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 성잣나무는 울릉도에 있으면서 소나무 잎 같이 그 깁니다. 그래서 잎이 잣나무 종류는 5개입니다. 소나무는 2개, 그 다음에 리기다는 3개, 또 우리가 백송도 3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잣나무라는 말이 놓으면 무조건 하고 잎은 5개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 성잣나무는 잎이 5개이면서 그 우리나라 울릉도에 있는 거는 그 잎 길이가 한 10cm에서 12cm 정도 되는데, 요 성잣나무는 그 일본에서 들어온 성잣나무가 되겠습니다. 일본에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요 곰솔에다가 접을 여기 붙였습니다. 요 보면 표가 납니다. 그래서 크다가 보면 그 잎의 길이가 한 5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잎이 크면 이제 조경수라든지 분재수로서는 좀 안 좋고, 미니가 되면은, 다부 추리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관상 가치가 높으니까, 그래서 아마 성잣나무를 들어갔는데 거의 다 곰솔에다가 접을 붙여서 생산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 나무가 주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주목은 왜 주목이냐 그러면 아마 선생님들께서 주목은 많이 들으실 거고, 기념식수로 또 많이 쓰는 나무가 주목이 제일 많이 기념식수로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목은 수피가 빨갛고 그래서 붉은 주자로 쓰고, 또 나무의 그 목재도 빨갛습니다. 또한 열매도 빨갛게 익는데 그래서 붉은 주자 쓰고 나무 목재를 쓰는데, 그래서 주목은 그냥 주목 그렇게 얘기하지 주목나무라고는 안 합니다. 또 측백도 펜백도 펜백, 또 하백 그러지 편백나무, 하백나무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목은 그 암나무도 있고 쑥나무도 있고 또 한 나무에 암나무, 쑥나무 같이 있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가죽나무가 있고 또 요 가죽나무가 있는데, 지금 그 고속도로나 시골 가면 요런 열매들이 하얗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아니고 가죽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나무도 이 열매가 보면 바람에 잘 날아가게 돼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 알 것이 지금 한참 가죽나무들이 이렇게 그 씨가 종자가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번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크게 우리가 용도는 뭐 크게 없습니다만, 뭐 물론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인간 입장에서는 평가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가죽나무는 참죽나무와 가죽나무, 못 먹는 가죽을 우리는 가죽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굴참나무는 그 숲위에 고루가 발달하니까 골이 집니다. 그래서 원래 골참나무가 굴참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그 여름에 잎이 나고 바람이 불면은 산에 보면은 하얗게 되는데, 굴참나무 잎이 전면은 앞면은 녹색인데 뒷면은 그 회백색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하나 더 있는 게 또 뭐냐면은 상수리라고 있는데, 상수리 나무는 그 묵을 써서 임금님 수라상에 올렸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인데, 상수리 나무 열매, 상수리 나무 잎은 앞면이나 뒷면이나 상시 그린 녹색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잊어버리고. 그래서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그 우리가 표고버섯의 골목으로 자목으로 쓰이는 나무가 그 주로 참나무 중에서 상수리하고 굴참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를 더 많이 쓰고 굴참은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류를 하면은 상수리는 앞면 뒷면 할 것 없이 칼라고, 굴참은 앞면은 녹색, 뒷면은 회백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느티나무가 선생님들 주변에 많이 있는데, 꽃도 못 보셨고 열매도 못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꽃이 너무나 가지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또 열매도 아주 작습니다. 또 열매가 죽적이도 많고 그러는데, 아무튼 느티나무는 숲이가 크면은 이렇게 항상 벗겨지면서 그 검붉게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티가 난다 그래서 느티나무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련하고 백목련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봄에 일찍 그 전령사가 진달래, 제일 먼저 그 꽃이 피는 친구가 아마 진달래 종류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련이 이렇게 피는데, 목련하고 백목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련하고 백목련의 차이가 뭐냐면, 뭐가 있을까요? 흰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죠? 근데 목련의 꽃잎은 6장입니다. 6장이고 백목련은 9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백목련은 글자가 3자고 목련은 2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2, 3은 6 해가지고 기본은 6장이고 그 다음에 많은 거는 상월도 못되니까 백목련은 9장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목련 종류는 또 이제 그 차로 많이 마시기도 하는데, 저 한의학 선생도 아닙니다만 식물을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기관지나 특히 비염 같은데 목련에 그 차를 드시면 좋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 박태기나무도 충분히 들어갔고, 버드나무가 있는데, 이 버드나무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봄에 한 5월달 정도, 4월 말에 5월달 정도 되면 그 눈이 안 오는데, 눈이 안 내리는데 눈 같은 것들이 막 흩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꽃가루를 그렇게 하면서 기관지에 이렇게 막 안 좋고 비염이 생기는데, 그것이 꽃가루가 아니고 나무의 열매입니다. 저 버드나무 열매인데, 버드나무 지금 꽃은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인데, 아마 선생님들께서 간혹 가다 보면은 여기 버드나무에 그 솜 같은 것들이 막 달려 있을 거예요. 거기 그 버드나무의 그 종자에 털을 달고 있습니다. 멀리 달려가서 그 이제 앉으라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 그 기관지나 또 비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선생님께서 아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 친구가 철쭉이고 이 친구가 진달래입니다. 진달래인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뭐냐면,
철쭉, 진달래, 산철쭉 미안합니다. 세 그 종류가 되었는데 그 구분을 그래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철쭉, 산철쭉, 진달래인데 산철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꽃입니다. 개꽃이 산철쭉이고 철쭉하고 그 산철쭉은 꽃에 기부를 만지면 끈적끈적하게 올라붙습니다. 그것이 청산가리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그 꽃을 먹으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뭐 동공이 확장이 되고 뭐 거품을 내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화전을 했던 진달래꽃, 이게 참꽃이죠. 이 참꽃인데 이건 화전도 하고 뭐 술을 담그면 두견주를 해가지고 합한주도 옛날 쓰기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끈적끈적한 느낌이 없다 그러면 진달래. 자, 그러면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잎이 계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5개, 4개, 5개가 한 곳에서 피면서 계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철쭉입니다. 철쭉이고 그냥 하나씩 낱개로 붙어 있는 거는 산철쭉입니다. 개꽃. 근데 보면 진달래하고 산철쭉은 꽃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다시피 철쭉은 이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한 400~500m 올라가야 고산지대에 있고 또한 이렇게 연분홍입니다. 연분홍이고 진달래나 산철쭉은 진분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꽃이 없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느냐는 얘기인데 꽃이 없으면 반드시 이 철쭉은 그 계란 모양으로 잎이 5개가 한 곳에서 이렇게 윤생을 합니다.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철쭉은 호생합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나와 있고 털이만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진달래는 철쭉과 산철쭉과 같이 잎이 하나씩 있기는 있지만 그 털이 그 산철쭉은 개털이 있고 복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색깔도 개털같이 이렇게 누렇고 진달래는 흰 털이 조금 나 있거나 없습니다. 그러면 진달래 그는 잎을 이렇게 만지면 향기롭습니다. 향기롭고 그 산철쭉은 거칠고 그 향기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식별이 가능합니다. 이 달맞이 꽃이 그 올해 이제 2년 만에 꽃이 피게 되죠. 그래서 올해 이 겨울에 이런 모습으로 있다가 내년에 꽃이 피는데 달맞이 꽃은 알다시피 그 이렇게 밤에 꽃이 이렇게 화려하게 피는데 불빛에 이렇게 달을 맞이한다 그래서 달맞이 꽃이. 이것도 뭔 것 같아요? 술병. 술병. 또 향수. 초등학생이나 유치원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고래가 있다 그래요. 고래 뭐예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예 사람도 해봤고 헛것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몇 마리 여기 있죠. 여기 있죠. 7마리 뭐지 알고 7마리. 9마리 있습니다. 9마리. 네. 9마리. 그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물을 하나하나 볼 때 그래서 관찰을 하셔야 되고 또 식물을 한 그 70%만 알면 나머지 30%는 도감이나 인터넷에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30% 알고 70%를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저기 하다가 실전에서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아무튼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또 고래를 말씀드리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영어로 살림은
왜 이 삶이냐면, 원래 영어로는 포레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포레스트는 원래 어원이 왕실의 사냥터입니다. 그래서 왕실에 육류를 제공하고 그러한 곳이 이 산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확대돼 가지고 우리가 나무가 있는 곳, 그래서 산을 갖다가 산림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원래는 사람을 몰아내야 들어오지 말고 이렇게 쳐내니까, 그래서 아웃사이더, 그다음에 들어오지 마라 그랬으니까 제한된 장소, 여기서 우리가 산림이 유래됐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왕족들이 있는 곳은 못 가고 그랬고, 그다음에 오지 말라고 산에 가면 표지판도 많이 있고 그렇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산림은 임목하고 임지를 땅하고 나무를 포함해서 산림이라고 그러고, 이 산림은 주로 나무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본에서는 이 산림을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과 나무의 정의인데, 나무는 줄기에 나이테가 만들어지는 형성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풀은 이런 형성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키도 크지만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는 2차 생경을 하고, 풀은 거의 이렇게 키만 크다가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도기 위해서 질문을 하면은 선생님들께서 풀은 1년만 살다가 고산다든지, 그럼 지상부가 1년 있다가 고산다든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자신은 시금치라든지 또 댁에 있는 출란, 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년생이고 겨울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겨울 되면 초본 종류는 95%가 다 고사를 합니다. 그러나 열대 지방에서는 고사하지 않죠. 우리나라에 있는 초본들도 겨울에도 한 15도 정도 유지해주면은 그들이 고사를 안 합니다. 지상부 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국화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나무하고 풀하고 차이는, 나무 풀하고 차이는 나이테를 형성하는 형성층이 있으면 나무이고 없으면 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 99%는 이야기 된다는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의 이름들이 그럼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무 이름들이. 그래서 나무 이름들은 일단은 한 6가지 분류를 이렇게 해놨는데, 첫째는 그 나무의 습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나무의 고유의 특징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지라든지, 또 용도, 전설, 또 외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겼는데, 주로 이제 습성인데, 이 오리나무는 오리마다 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오리나무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몇 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서울까지가 천리길은, 여기서 부산까지가 함안에서 몇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마다 나무를 심었대서 오리나무.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리나무 중에서도 물을 좋아하거나 물 옆에 잘 자라는 식물은 우리가 물오리나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목종에서도 항상 비스듬히 들어누워 있다 그래서 문주목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청청나무는 나무가 산에 가면은 층을 지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소나무는 이런 것도 층을 지는데, 소나무는 가지고 위로 붙지만은 청청나무는 완전 수평입니다. 이렇게 해서 6개 정도의 가지가 이렇게 뻗기 때문에 누가 봐도 층을 지어간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도 길고 가느다란 애들이, 그래서 청청나무. 자, 아까 이 굴피나무라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나무가 우리 집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자세히 안 봤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 보면 고래가 있는데 고래를 못 보셨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못 보셨는데 요거는 굴피나무라는 건데 굴피나무의 꽃인데 잘 보십시오. 보통 보면은 이렇게 암꽃이 있고 숫꽃이 있는데 이 암꽃은 이 지가 암꽃임에도 불구하고 숫꽃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또 데리고 나왔어요. 이렇게 이러한 나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우고 나면은 또다시 지가 암꽃 자기들만 나오고 숫꽃도 데리고 옵니다. 이러한 그걸 보고 우리는 식물을 안다라고 얘기를 참 저도 이 식물을 대학교 때 전공을 지금까지 한 40년, 45년을 했는데도 이런 식물들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참 꽃이 이상해요. 그래서 열매는 또 지가 소나무같이 이렇게 구가를 달고 놉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코로나같죠. 이거가 우리 선생님들 있고 옛날에 계셨던 종옥이 만들어 있던 당나무입니다. 당나무에 꽃들이 여러 생겼습니다. 또 코로나가 생겼는데 이것도 우리 함안에 아래쪽에 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암꽃, 숫꽃입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암꽃이 요렇게 이제 수정이 되어 있다가 익으면 요런 모양으로 튀어나옵니다. 요것들이 이제 씨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 안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고 사실 모르는 것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상에 식물이 언제 나왔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해서면 또 역사적으로 그렇게 고리 따고 나니까 제일 먼저 지구상에 놓은 애들은 양지식물인 소철 종류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약 한 4억 년 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나무가 언제 나왔냐면은 약 한 5천만 년 전에 중생대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놓은 친구들이 소나무라든지 이런 친구들, 척백나무라든지 이런 애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놓은 애들이 아주 뒤에 신생대 제3기 약 6,600만 년 전에 침엽수, 활엽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제 활엽수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침엽수가 먼저 나오고 활엽수가 뒤에 나오고 가장 먼저 나온 애들은 양치식물. 그 말씀드리고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뒤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호모 사피엔스가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이렇게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나무, 느티나무 순으로 좋아하는 꽃은 벚나무인데, 벚나무 할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통 보면은 지어서 안 쓰고 친구를 좋아하니까 시옷을 씁니다. 그 지으시는 말씀드리고, 그럼 개나리, 진달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찔레 노는데, 선생님 찔레꽃이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 찔레꽃 붉게 피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찔레꽃은 흰색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좋아하는 가로수는 은행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는 안 쓰는 데가 없죠. 그래서 이 나무 중에서 가장 공경받아야 될 나무는 그래서 소나무 소리 이렇게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이렇게 써요. 다 이렇게 물어보면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저도 소나무를 가장 좋아합니다. 자, 우리가 숲의 공익적 기능을 보면은 우리가 순수하게 목재 생산이라든지 산채 생산 이렇게 해갖고는 2조 한 4천억 정도의 수입을 산에서 산물을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온실가스 그 뭐 저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림 경관이라든지 토사 유출 방지라든지 삶 휴양, 수온 함량, 뭐 저기 그 물 정수 이런 것들을 싹 합하면 221조 정도 이렇게 수입이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인당 약 한 430만 원 정도의 1인당 1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요건 2018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약 한 400이란다 한 5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 통계가 5년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2018년 통계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날 그 무덤 이야기, 옛날 임금님 이야기만 들었을 텐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우리 그 정 선생님, 정현희 선생님께서 해달라 해서 오늘 아마 처음으로 이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 1%라도 살아가는데 또 교양적으로 도움이 되시면 하고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더 건강하셔서 더 복 많이 받으시면 만세.